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해서 같이 만나셨고 예. 이 전 대표도 어제 대구 가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창당 거의 이제 굳어진 것 같은데 예. 그럼 두 분이 좀 어떻게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건지 이거 좀 구상이 이 궁금하더라고요. 대표와는 그 이후에도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을 갖고 또 한때는 집권 여당이었는데 대표 방탄하느라고 지금 저 모양이 돼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수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내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신 지 2년 됐으니까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윤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 공정과 정의를 들고 나오신 것을 지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장제원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처럼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뭐 당은 아무 의견도 낼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저나 정치권에서 이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엮어서 유권자들이 이번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표를 좀 주면은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을 만들게 되면 예. 이준석 전 대표도 예. 각자 당을 만들고 선거 과정에서 좀 연합을 하시는 이런 이준석 대표가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나 우리가 어떤 데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이제 당원이고 직전 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나 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당이 완성되고 있는데 네. 아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는 건 성급하고요. 그분들이 겨치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예, 거니까요. 민주당의 예. 비명계 의원님들 만나도 똑같은 고민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랑 다르지 않아요. 예. 안에서 고치기가 어렵다. 근데 다만 저는 각자가 어떤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게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각자 그냥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결국은 한 군데로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 이 진영 논리, 양당 정치, 이 적대적 공생관계 이거를 깨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떤 식으로 합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단이 있어야죠. 예. 지금 근데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나가면서 이제 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전 대표가 너무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다. 이제 의원님은 지금 그 거대 당 안에서 정치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3지대로 나와서 바꿔보려는 움직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 대표가 보는 것은 그렇기보다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무 한 사람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조국 사태 때 공수처 때 문자 3만 톡씩 받고 하면은 감정이 생기죠. 네.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무슨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네.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틀렸고 이준석은 맞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절차라는 건 없습니다. 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달성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할 거고요.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뭐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를 한번 말을 해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사실 두 분과의 뭐 이제 개별적으로 다 잘 아시고 네. 예전에 뭐 대선 캠프 때도 같이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은 결국 내분이 생길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어요. 같이 못 갈 거다 성향을 봤을 때. 안철수 의원께서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문제, 잘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탈당하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안철수하고도 살았는데 이준석하고 못 살겠냐 이런 농담을 제가 하거든요. 네.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9개가 달라도 하나가 같으면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충분히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둘 다 캐릭터가 좀 세 보이는데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이준석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신 이준석 거예요? 대표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견해가 다르고 네. 또 말하자면 결도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기대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아주 염증을 느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혹은 당론이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들고 나왔지만 안철수 대표가 그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안철수 대표가 한때 신당을 만들면서 그 신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아,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네.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당을 만들어도 금태섭당 무슨 안철수당 이렇게 해서는 금태섭당 이준석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견해가 다를 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과 저와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고 또 이준석 대표와 저와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문제는 그것이 상호 존중하고 대화가 될 수 있냐 이거 문제지 생각이 똑같은 사람끼리 같이 하는 거는 뭐 수박 배격하는 민주당 정치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의원님 만난 거에 대해서는 뭐 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는데 일종의 이제 이준석 신당의 어떤 붐업을 위한 정치 쇼다 뭐 요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따로 제가 이제 각각에게 여쭤보면 예. 계속 그 이후로도 소통하신다고 하니까 예. 뭔가 좀 잘 통하시는 지점이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눠본 거는 이 대표가 대표 당선된 다음 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자 그래서 만나서 저로서는 이제 젊은 정치인이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는 이제 서로 진로가 다르고 해서 못 만났는데 그래서 별로 얘기를 해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지난번에 보도된 대로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이후에 또 따로 만나서 편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대화가 충분히 통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무슨 뭐 유치하게 무슨 붐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해서는 네.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과 달리 이 구조를 깨고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찬스가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쯤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가진 것을 다 투입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주는 것이지 얄팍하게 누구를 이용해서 뭐 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이 사실 그 아까 결도 다르고 뭐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약간 여성 정책을 바라보는 이제 방식이나 방향이 좀 다르다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을 뭐 같이 당을 안 하더라도 선거 연합이든 뭐든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런 점에 같이 갈수 대해서도 있을까? 충분히 얘기를 예. 나눠야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정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그거를 못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아니 조국 비판하는 얘기는 맞지 않냐. 네.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죽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 사람들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생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경쟁 상대가 아닌 적이나 악마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은 다 틀렸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반국가 세력이니 뭐 좌파 세력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질린 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생각해내고 정치가 그걸 풀어줘야지. 그러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야지. 의견이 다르면 모욕을 주고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주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그 공장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30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네. 공장을 경영했는데 문을 닫게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30년 동안
최저임금밖에 못 떴으면 그만둬야죠. 그게 모욕을 하는 겁니다. 아, 아주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도 네.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라. 저희가 같이 하게 된다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존중의 정치고 저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예. 여성 문제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네. 어떨 때는 양보도 하고 그 입장대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사실상 이제 말로만 살아있는 뭐 당내 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을 좀 깰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의 모델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하나 저렇게 투표하나 하는 거는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때에 따라서 당론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네. 진짜 재밌는 게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나올 때 당론은 안 하거든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으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내가지고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 그게 가결되니까 누가 범인이냐 수박 있다 뭐 외상값을 갚아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로서 어울리는 것인지 유권자들이 정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